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브래드 박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영상을 왜 못 찍었냐? 감기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그나마 좀 컨디션이 좋아져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컨디션 좋아졌으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죄송합니다.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네,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가스 핸드건 리뷰들을 쫙 올렸었어요.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게 이 데저트 이글 제품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 MMP였죠. MMP9. 그리고 USM9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USM9 전체로 한번 보시고 네. 소개시켜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이 SA45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자면 제가 제품 리뷰할 때 사용하는 모든 에어소프트건은 국내 합법적으로 KC 안전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고요. 모두 이 앞에 컬러 바트 다 끼워져 있고 파워를 제한하기 위한 파워 제한 장치들도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건데 네, 박스 보시면은 MU라고 아주 크게 써져 있죠. 네, 도쿄바를 출시한 MU예요. 제가 계속 마루이 제품만 소개시켜드려서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 리뷰는 전문적인 이렇게 총갤러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서바이벌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셔도 되겠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콜렉터가 아니라 게이머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품 이 SA45만 빼면 다 마루이 제품들이에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다른 제품을 리뷰를 할까 했는데, 어,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어요. 마루이 콜트 1911A1이나 하이카파 계열을 좀 리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총이 그 두 가지 제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너무 서두가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보자면 1980년도에 미 해병대에서 이 US M9을 처음에 그러니까 베르타사의 M9 이 제품을 처음 제식권총으로 채택을 했을 때 해병대 장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이거는 9mm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맛도 좀 반동도 좀 약하고 제압력도 떨어지니까 야 이거는 이 M9은 사실상 여자들이나 쓰는 종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1911을 써야 된다 했는데 자 전에 1911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총을 이게 들여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에 쓰던 총이 노후화가 되니까 이 해병대에서 따로 오더를 넣어서 제작한 그런 제식 권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스 아트 보시면 상당히 미려하죠. 네, 탄색에다가 이렇게 해병대 마크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미려하고 뭐 노박 사이트나 그립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받았다는데 사실상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열어서 보시고요. 자, 뒤에는 이렇게 까맣게 돼 있습니다. 박스 아랫부분은요. 자, 그래서 한번 잡소리 그만하고 박스를 열어봅시다. 네, 잡소리가 너무 길어요. 브레드박은. 일단 박스를 열어보시면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도 참 그럴싸하게 탄 색깔로 해서 잘 만들어놨죠. 그리고 밑에는 매뉴얼하고 같이 이렇게 꽂을 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쪽은 이렇게 여기다가 휴지를 감아서 바렐 청소하는 정도고 여기 뾰족한 부분은 이 바렐 안쪽에 총알이 막혔을 때 이렇게 넣어서 뚫어주라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매뉴얼을 치워보시면 이 찌라시 뭐 이거는 볼 거 없고요. 네, 바로 총하고 탄창이 보입니다. 이 내부 재질은요, 이 겉박스하고 같은 색깔과 문양이 들어간 이
천으로 덧대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이 천 같은 경우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시면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집에 장식을 해놓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천을 치우면 사실상 천상 하얀색 스티로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상자가 있는데 이 안에는 뭐 마루이 전형적인 구성품들이 들어있겠죠. 번지 덮개라든지 드라잉 파이어 툴, 테스트 비비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자, 그러면 총하고 탄창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 이렇게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U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커스텀 파트로만 이루어진 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군 자체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제식 권총이기 때문에 커스텀 파트로 거의 모든 부품이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바리에이션은 당연히 콜트 1912를 채택을 해서 기본적인 바리에이션은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이 콜트 459경은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두 커스텀 파트이다 보니까 미국 민수 시장에서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눈에 띄시는 게 이 탄창이실 건데, 탄창이 굉장히 뭐 번쩍번쩍 하면서 누리끼리 하죠. 네, 이게 이제 실총 탄창은 이제 이게 되게 웃깁니다.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 스프링필드 아머리사에서 제작을 하고, 탄창은 윌슨 컴뱃사의 탄창을 사용하는데, 이게 스테인레스 7이라고 하는 그 탄창 색깔을 이렇게 경질 도금을 해서 재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뭐 재질은 당연히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겠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탄밀대 있고요. 탄창 뒷부분에는 딱히 뭐 잔탄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홀 같은 건 없고, 밑에 특이한 게 이게 범퍼가 이렇게 덧대져 있죠. 원래 이 범퍼에 윌슨 컴뱃사 로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루이네 얘네가 라이센스를 안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없습니다. 아무런 로고가 없고요. 여기 짜잘하게 각인이 있는데 뭐 도쿄 마루이사 각인이겠죠. 네. 라이센스 안 받았는데 뭐 여기다 뭐 써놨겠어요. 뭐 그렇고, 뒤에 탄창 밸브 있고 이렇게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렇게 탄창이 있고요. 탄창 같은 경우는 탄창 멈치가 걸리는 부분이 한쪽에 있기 때문에요. 네, 탄창 멈치는 오른손잡이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총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얘도 좀 많은 부분이 각인이 생략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라이센스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프로페셔널 칼사오라는 각인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약실 챔버 부분의 각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쪽에 있는 스프링필드 아머리사의 로고는 당연히 빠져 있고요. 원래 하부 프레임에도 로고가 있다는데 그것도 생략이 돼 있네요. 아이고 참 잘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이 반대쪽 오른쪽 하부에 자랑스러운 도쿄마루이 커스텀샵 각인이 새겨져 있네요. 아휴. 그리고 앞부분에는 칼사오 각인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다행이다. 그래도 들어가 있네요. 아마 그 실총 회사에 관련된 각인 외에는 거의 다 재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외형적으로 좀 특이한 점은요, 이 서레이션이 앞뒤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슬라이드를 당길 수도 있고 앞에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프링필드 아머리사에서 제작하는 다른 커스텀 1912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디드 타겟 모델도 앞으로 되어 있는데, 로디드 타겟은 아쉽게도 가스관으로 재현된 모델은 없어서, 근데 거의 외형은 비슷합니다. 색깔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외형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립이 되게 희한한데 좀 이따가 설명하고, 먼저 이제 외형을 보시면은 아웃바렐, 슬라이드, 하부 프레임 모두 ABS 재질이고요.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내부 챔버, 리콜 스프링, 그다음에 리콜 스프링 플러그, 그다음에 요 바렐 부싱, 탄창 멈치, 트리거, 슬라이드 스토퍼, 안전장치, 해머, 그립 세이프티, 그립 나사, 렌야돌, 이런 부품들은 모두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필요한 작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도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마루이 총이 ABS라서 가볍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탄창을 넣었을 때가 한 843g으로 재현이 되어 있는데 들었을 때 가볍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네. 제가 이거 친구들한테도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가볍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또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사이트하고 리어 사이트는 노박 사이트라는 정밀 택티컬 사이트로 되어 있고요. 이 노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콜트 커스텀 제품에서 많은 그 총갤러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밀 사이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도트점은 없습니다. 뭐 도트점 하나를 굳이 생략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없어서 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뭐 조준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여기다 점을 찍어도 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찍을 수 있겠죠.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고 일단 그 다음으로 요 그립입니다. 그립은 팽마이어 프로 그립을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 요 메달이 조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요. 네, 멀리서 보면 거의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뭐 그립 자체는 ABS에다가 이렇게 러버 코팅을 해놓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풀 러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잡는 느낌은 나쁘진 않고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 왜냐면 여기 재팬 마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루이 각인이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건샵이나 이런데 1911용 커스텀 그립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립을 아마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팽마이어 프로 그립을 구하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뭐 아주 고급지게 됐고요. 뭐 솔직히 그거 세팅하려면 이거 전부 메탈 킷으로 세팅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안전장치가 일단 여기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안전장치가 있는데 안전장치는 양손잡이용으로 되어 있고 이 길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잡이가 둘 다 쓸 수도 있겠고 전 1911을 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소 올릴 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얘는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해머가 뒤로 완전히 제껴져야만 올라가고요. 장전이 풀린 상태에서는 안 올라갑니다. 억지로 올리려고 그러면 내부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 총은 싱글 액션만 되는 총이라서 트리거를 당기셔도 해머가 작동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머가 코킹이 돼야만 격발이 가능하고요. 하프콕이 되긴 합니다. 근데 하프콕이 보시면 희한하죠. 원래 이만큼 와야 되는데 여기서 걸립니다. 네, 조금 아쉽죠. 그 해머 모양을 보시면은 이 구멍이 뚫린 델타 가늠, 이 델타형 해머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 이유는 일단 이 해머를 슬라이드가 밀 때, 발사되면서 밀 때 좀 더 경량화를 시켜서 슬라이드의 부담을 덜 주겠다는 이유도 있고요. 트리거를 당겼을 때 조금 더 빠르게 격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용도도 있습니다. 뭐 해머 안쪽에 요 안쪽에 파이어링 핀은 그냥 육각 나사로만 조여져 있는 형태고요. 뭐 마루이가 이 자식들이 욕먹을 짓 하도 많이 하는 회사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저는 마루이 총만 거의 5년째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욕이 나왔는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트리거 같은 경우는 요 3홀 알루미늄 경량 트리거가 세팅이 돼 있어서 원래 이게 실총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사격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클리어하게 떨어지고요. 방아쇠 앞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격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장전을 해놓고 가지고 다니실 때는 꼭 안전장치를 채워두시고요. 방아쇠 우레 평소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실 때도 트리거 울 안쪽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들고 다니시다가 필요시에만 이렇게 넣어서 격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슬라이드 스토퍼 똑같이 볼트 스탑 걸리고요. 아웃바렐 끝쪽에는 국내 규정에 맞도록 이 컬러 파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플라스틱 탭으로 아주 이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 그립 세이프티 설명드릴게요. 네, 까먹을 뻔했네. 그립 세이프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버테일 그립 세이프티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립 세이프티 자체도 커스텀 파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거의 모든 부속이 커스텀 파트이기 때문에 이 안전장치 역시도 커스텀 파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홀스터에 넣은 상태에서 이걸 잡을 때 바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잡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이제 왕복을 하겠죠. 발사를 할 때 그때 이 손이 올라가지 말라고 해놓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네, 각인 몇 개 빠진 것만 빼면 뭐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뭐 호불호는 갈리겠죠,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들도 그냥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도 뭐 마루이가 그런 회사니까요. 네. 그 다음으로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는 슬라이드를 뒤로 한번 당겨주시고, 근데 분해하기가 살짝 어려워요. 왜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콜트 시리즈를 보면 여기가 움푹 패여 있어서 이걸 누르기가 좋은데 이 슬라이드 스토퍼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평평해요. 평평해서 이 잘 초보자분들이 누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좀 분해하는데 좀 걸리거든요. 네, 오래 써봤지만 자,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빠졌죠. 자, 여기 보시면 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홈이고 여기 분해 홈입니다. 요 홈하고 맞춰주셔야 돼요. 자,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시면 슬라이드가 쏙 빠져나오고요. 먼저 하부 프레임을 보시면 뭐 상당히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레일 부분도 모두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레일 부분에다가 건오일을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루이 건오일을 쓰라고 이제 권장을 해드려요. 대부분 제조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마루이 건오일 너무 비싸서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다른 실리콘 오일 계열들의 오일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오일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원래 처음에는 마루이 건오일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도 건오일을 바꿨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실리콘 계열의 오일만 쓰셔야 된다. 네, 이겁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제가 기름칠을 좀 해놔서 번들번들하죠. 네, 이렇게 세팅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고 좀 특이한 점이 이쪽은 레일이 쭉 이어져 있고 이쪽은 텅 비어 있죠. 이 부분이 끊겨 있는데 작동성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아웃바렐 챔버, 호법 챔버가 보이는데 요게 가변 호법 레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로 미시면 호법이 많이 먹고 앞으로 미시면 호법이 적게 먹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서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은 슬라이드를 분해해야만 호법 조절이 되는데 얘는 분해가 매우 힘든 놈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이야 뭐 전형적인 마루이 타입의 피스톤으로 되어 있고요. 뭐 내구성이나 뭐 이런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어차피 뭐 얘는 노말가스로도 충분히 작동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리콜 스프링하고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이 요 안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요 안에서 바깥쪽에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올라왔을 때 요 안에서 맞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안쪽에는 여느 마루이 총들과 같이 금속 부품을 덧대놔서 어떤 마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결합을 해볼게요. 자, 결합은 뭐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분해할 때는 탄창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탄창이 끼워져 있으면은 로딩 노즐에 비비립이 걸려서 분해가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걸려주시고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공격발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게요. 이 탄창 안에는 일단 노말가스만 채워져 있습니다. 네, 마루이가스만 채워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인데다가 지금 제가 집에 있는데 이 집안 기온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힘이 딸리는 듯한 느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총을 그러면은 공탄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탄 사격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스토퍼를 잡고 한번 공격발을 해볼게요. 한번 어떤 반동이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볼트스타까지도 무리 없이 걸리네요. 지금 집안 기온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매우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역시 제가 이래서 마루이를 좋아합니다. 작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럼 다른 총하고 한번 반동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USM9이고요. 네, USM9이고 한번 반동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스포를 잡고 쏴볼게요. 네, 얘도 역시 지방 기온이 상당히 낮은데도 이렇게 작동이 잘 되네요. 놀라워요. 네. 자, 이 USM9이랑 지금 이 MU랑 살짝 반동이 비슷하네요. 신기하네. 난 좀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얘는 차이는 있죠. 당연히 차이는 있는데 얘랑 좀 비슷하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랜만에 데저트 이글 반동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저트 이글 현재 수입되는 가스엔더건 중 가장 큰 데저트 이글이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스토퍼를 잡고 격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발입니다. 얘도 볼트스타까지 무리 없이 걸려줍니다. 상당히 작동이 잘 되네요. 좋다. 잘 됐네. 잘 나가네.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사실은 아이고 영상 찍다가 막 버벅거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역시 마루이라 이 참 발사가 잘 되네요. 자, 그 다음으로 MMP9. 네, MMP9도 반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스토퍼를 잡고 격발을 해볼게요. 얘는 되게 짧게 끊어주죠, 반동을. 이것도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볼트스타까지도 무리 없이 걸려줍니다. MMP였고요. 잘 나가네요. 뭐 SA45는 원래 얘가 반동이 없는 총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제품 리뷰를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브래드 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